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테슬라의 2월 차량 인도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차량 판매 대수 비중이 대략적으로 중국 37%, 미국 36%, 유럽 17%라는 점 감안해 두시고요. 표면적으로만 나타내자면 2월에는 중국과 미국에서 안 좋고 유럽에서는 좋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유럽에는 제가 별표를 달아놨죠? 부연 설명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지역 순서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독일 기가베를린 방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4일에 테슬라 주가가 7% 하락하면서 주주분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건 바로 테슬라의 중국 출하량이 2월에 작년 대비 19% 감소했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 제목은 좀 악의적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표에서 그 기사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파란색 음영 칠해진 부분이 홀세일입니다. 이것은 중국 내부에서 판매된 대수인 리테일에다가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한 물량인 엑스포트를 합친 숫자입니다. 이 수치 6365대가 작년에 74,402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마이너스 19%가 됐다는 것입니다. 뭐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 춘절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아서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면 중국의 BYD도 작년 2월 대비 37%나 판매량이 감소했죠. 중국 춘절은 대한민국의 설 명절과 같은 것인데요. 연휴가 일주일 정도로 꽤 깁니다. 2023년에는 춘절이 1월에 있어서 1월 판매량이 저조했고 올해 2024년에는 2월에 춘절이 있어서 2월 판매량이 적은 것이죠. 중국 안에서만 팔린 차량을 보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보라색 막대가 2024년이고 파란색 막대가 2023년인데요. 1월에는 2023년보다 월등히 좋았죠? 춘절 때문에. 2월에는 물론 판매량은 작년 대비 적었지만 춘절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자면 굉장히 선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중국에서 누적으로 판매된 테슬라 차량 대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누적 판매량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 인하로 인해서 매출은 좀 더 낮게 증가하겠죠? 어떤 분은 작년에 3월에 인도량이 엄청났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테슬라에서 중국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3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순조롭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델 Y를 약 4,500만원에 팔고 있고 보험 보조금 146만원, 차량 페인트 할인이 183만원, 차량 구매 시 할부를 하면 이자가 붙을 텐데 그 이자율을 1.99%로 할인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걱정은 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기사대로 홀세일만 놓고 보자면 좋진 않습니다. 1월과 2월에 홀세일 수치를 합친 것을 보자면 2023년에는 14만 대, 2024년에는 13만 1000대 정도로 약 6.2% 감소한 수치입니다. 결론은 중국 내부에서의 판매량은 견조하지만 중국 내부와 중국 밖으로 수출한 물량인 홀세일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이 과도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하락이 불가피하긴 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은 수치를 정확히 얻을 수 없어서 정성적으로 보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직도 프리몬트 공장이 모델3 하이랜드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죠. 그래서 판매량이 적을 것이고 금리도 아직 높은 편이기 때문에 모델 Y 수요 감소로 미국 판매량은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공장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이 오면 테슬라의 실적이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도 되겠죠? 다음으로 유럽입니다. 유럽의 24년 2월까지의 판매량은 45,000대입니다. 작년 동월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가려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누적 수치를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보다 더 많은 차량이 유럽에서 판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긍정적일까요? 서두에 유럽 판매량에 제가 별표를 쳐놨었죠? 별표 친 이유는 이 그래프로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각 분기의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의 판매량을 합친 것을 의미하고 빨간색은 각 분기의 마지막 세 번째 달의 판매량을 말하는데요. 그 두 개의 합을 100이라고 놓았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작년 2023년 1분기를 보시면 1, 2월에는 3월에 비해서 판매량이 매우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작년에는 3월에 엄청난 판매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분기에는 파란색 막대가 6, 빨간색 막대가 4의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빨간색 막대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래서 1, 2월에 유럽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 앞섰다고 해도 이것이 1분기에 유럽 판매량이 작년 대비 월등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1, 2월 대 3월을 6대 4의 비율이라고 가정하면 이번 분기에는 약 7만 5천 대, 75K가 예상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트로이 테슬라이크에서 2024년 1분기 유럽의 인도량이 2023년 1분기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00만 대 판매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4월에 실적 발표 때까지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야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월 5일에 기가 베를린의 방화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또다시 3.93% 하락하였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3월 5일에 기가 베를린 공장 근처 변전소에서 좌익 환경단체 불칸 그룹회가 변전소에 불을 질렀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테슬라 공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3월 셋째 주 초 정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것이며 수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주 나쁘죠? 이 환경단체가 불을 지른 이유는 산림, 수자원 오염 문제로 테슬라가 기가 베를린을 건설할 때부터 반대해 왔는데 테슬라가 기가 베를린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건 테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로한 파텔은 기가 베를린 환경 문제에 대한 실체를 밝혔는데요. 기가 베를린은 물을 사용하는데 그 양이 업계 평균보다 33% 적은 양이다. 공업용 수는 최대 100%까지 재활용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로 재생 가능한 전기를 공급한다. 현재 부지에 대한 조림은 건설보다 훨씬 빠르며 인근 지역에 화렵수를 심어서 숲을 생태학적으로 개선했다. 직원들은 45%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일일 승객수가 3,000명이 넘는다. 월 커넥터가 500대 이상 있어서 세계 최대의 충전 단지이며 12,000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어서 지역 사회에 경제적 기여도 매우 크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건은 분명 테슬라에게 타격이 가지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공장을 확충하는데 환경단체의 반대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로한 파텔이 밝힌 사항들을 근거로 하여 환경단체의 말은 논리가 떨어진다는 점을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테러도 저질렀으니 기가 베를린 확장 공사의 허가를 독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테슬라 투자하느라 힘들고 어렵고 하시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내자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